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우리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를 잘 알아야지만 명상에서 삼매에 들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심리학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준 높은 것이 불교의 유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비설신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것, 혓바닥으로 맛을 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생각으로 하는 것, 이런 정보 이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말라식이라는 것이고, 그 밑에가 아래아 식장이라고 해서 불성을 말하는 것이죠. 무의식 세계. 그걸 이제 칼융이 갖다가 하기를 잠재의식이라고, 말라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든 관통해야만 이제 그 불성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늘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할 때, 이재용 회장한테도 전화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화를 건다면 아마 비서실에서 받을 겁니다. 그럼 비서는 이재용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 같으면 탁탁 카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지 않죠.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전화를 한다는 거죠. 별볼일 없지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마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어떤 핑계를, 좋은 핑계를 비서실장이 대가지고 이재용 회장을 만날 기회를 한번 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깨달음과 연결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예도 들어요. 뭐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그 시험 출제자가 어떤 교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수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가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그걸 담당하는 대학원생이나 뭐 조교나 누가 있겠죠. 계속 1년 동안 계속 댓글을 아주 새까맣게 매일 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교수는 아니지만 교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쉽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재의식의 속성이 13가지가 있는데요. 이 속성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감사하는 마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화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다는 암시를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잠재의식은 무엇이든지 간에 비판이 없어요. 무슨 예의나 범절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요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뭐 이렇게 되겠다. 이런 자성예언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재의식은 분별 있는 사람처럼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이재용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그냥 사무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아요.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하든지 마음판에 새겨지듯 각인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탁.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성공한 유명한 스타들 보면 참 그 어려운 스턴트맨 역할을 하면서 지내면서도 계속 머릿속을 아주 뚜렷하게 자기가 아주 음악의 스타가 된 것 같은 걸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상상했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 의식의 힘보다 우리 생각의 힘보다 잠재의식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니 잠재의식의 원리를 알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불을 계속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 부처님의 뭐 가피를 받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부처님의 이름, 내 속에도 자성불이 있잖아요. 그 말라시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말라시기 계속 연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내 생각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잠재의식이 내 생각과 일치하게 된다면, 그죠? 잠재의식과 내가 하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 잠재의식은 내가 일치되는 순간이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나고 상승적인 힘이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음을 얻거나 뭐 어떤 큰 가피를 얻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잠재의식은 단세포적이에요. 애골이에요. 애골이야 그냥.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일수록 암시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연불 계속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계속 자주 많이 반복으로 지속적으로 입력해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잠재의식은 암시, 자율훈련, 최면에 의해서 작용하기도 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자기 암시를 하거나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최면에 의해서 작동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 불성이 각성하기가 아주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열 번째, 상대가 제일 기뻐할 것 같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말을 되풀이해서 사용하면 잘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면 잠재의식은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가 기뻐할 것 같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말, 이걸 되풀이 하면 잠재의식이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11번째, 잠재의식은 내 감정의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감정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환희심을 가져라는 거는 뭐 어느 경전이나 다 있잖아요. 그런 말은. 다음 12번째,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다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퇴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심 한번 화를 내면 한 달치 공력이 다 날아간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남과 다툴 일도 없고 자신과 다툴 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잠재의식은 육신이 내 몸이 잠든다 해도 결코 잠들지 않는 속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만 명상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